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추워졌다고 해서 바이크를 사람들이 안 타더라고요. 왜 안 타는 거죠? 춥다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으면 되고 땅이 미끄러울 것 같으면 안 미끄럽게 해서 타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추워진 이때 12월, 1월, 2월에도 바이크를 관리하고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겨울에 바이크 타는 방법 첫 번째, 따뜻하게 입어라. 따뜻하게 입으면 되잖아요. 추워? 추워서 못 타? 자,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근데 바이크를 탈 때는 강한 바람을 맞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패딩 같은 것들이 오히려 바이크를 탔을 때는 추울 수 있어요. 왜냐면 바람이 들고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자, 뭐 바이크 전용 의류 같은 것들의 특징들을 보면 안에 이런 내피가 있죠. 보온용 내피. 그리고 대부분 외피들은 고어텍스나 뭐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바람을 막게 되어 있는 거죠. 바람이 안 들어와야 되고 이 내피는 체온을 유지시켜야 되고. 근데 1시간 이상 주행하면 체온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신 기술로 무장을 하면 따뜻하게 탈 수 있다. 그 최신 기술이 뭐냐? 가장 간단하게 만날 수 있는 거는 열선이죠. 열선 조끼나 뭐 열선 그립, 열선 시트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열선 조끼나 열선 자켓, 열선 바지도 있고, 열선 장갑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따뜻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열선에도 약간 크게 나눠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체 배터리를 사용하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바이크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타입. 당연히 바이크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타입이 훨씬 더 고온을 낼 수 있고 좀 더 잘 버텨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타입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꽤 오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열선 조끼를 뭐 테일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열선 조끼를 입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눌러서 각 부분별로. 내가 달린다, 근데 등에 가방을 메고 있다. 가방을 메고 있는데 등에 있는 열선이 들어와 버리면 너무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은 꺼버리고 앞만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정말 나는 발이 너무 시려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운동화 신지 마시고 그냥 일반 워커 신지 마시고 두꺼운 양말, 울 양말 같은 거 신고, 그리고 열선 양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면 괜찮죠. 근데 겨울에 정말 나는 추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라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바이크용 전용 의류가 아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들을 입고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춥죠. 그냥 있어도 추운데 달리면 체감 온도가 적어도 10도 이하는 떨어지기 때문에 찬바람을 막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만 잘 한다면 겨울에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었어. 입은 다음에 바이크를 타야 돼. 탈 거야. 탈 거면 겨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열이에요. 솔직히 여름철에는 예열 같은 게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예열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시동을 건 다음에 충분히 예열돼 가지고 40도 이상, 45도, 50도 이상은 올라와야지, 움직여야지 바이크 건강에 이롭습니다. 수온계가 없는 바이크, 그럼 난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바이크 옆에 섰을 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정도, 막 뜨거워서 같이 못 있는 거 말고 약간 훈훈한 느낌 정도. 자, 그래서 충분히 예열을 했어. 예열을 한 다음에 바로 출발하느냐? 절대 안 돼요. 봄철에 봉인했다가 뭐 푸른 바이크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서스펜션이죠. 특히 프론트 서스펜션,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이 더스트실이 터져가지고 오일이 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겨울 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고무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더스트실 찢어지고 안에 뭐 리테이너 찢어지고 해가지고 오일이 새 나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작동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굳어있는 그 고무들을 조금 열을 받게 해줘가지고 찢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서스펜션 예열을 어떻게 시키냐면, 지금 만약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치고요, 우웅해서 계속 예열을 하고 있어요. 바이크를 똑바로 세운 다음에 사이드 스탠드를 접으면 좋겠죠. 앞브레이크를 잡고 앞에를 눌러줍니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 동작이지만 이거 몇 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스트실의 건강과 크게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스펜션 안에도 오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오일이 이거 몇 번 흔든다고 바로 열받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완전히 굳어서 밑에 침체되어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나서 조금씩 윤활이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주택가에 산다, 큰 길까지 나가는데 적어도 한 300~400m 정도 움직인다 하면 그때는 굉장히 천천히 주행해 주면서 각 부분이 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뭐 윤활유 같은 거 많잖아요. WD-40이나 뭐 그런 것들, 왔다 40 뭐 그런 것들을 뿌려줘도 좋은데, 그건 윤활도 하지만 방청도 하기 때문에 녹도 방지해주고 여러모로 좋아요. 하지만 그거의 단점은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뿌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부분들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청류는 뿌린 다음에 닦아줘야 돼요. 흐르거나 맺혀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어디냐, 뭐 이런 스텝이나, 여기는 굉장히 티가 나죠. 이런 데다가 윤활유를 뿌려주면 굉장히 조용해지면서 부드럽게 잘 움직일 거예요. 뭐 이런 부분, 이런 데서, 이런 데 관절 부분, 그리고 뭐 이런 스로틀의 안쪽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데도 움직여주면 좋죠. 그리고 서스펜션과 더불어 브레이크도 조금씩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열을 했다 하면 이제 주행을 시작하죠. 주행을 시작하는데, 요즘에 최신 바이크들은 라이딩 모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레인 모드나 뭐 어반 모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출력을 약하게 해주는 모드들이 있어요. 겨울철에는 그런 모드를 사용하면 좋죠. 왜냐하면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미끄러질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겨울에 미끄러지면 어떡해 라고 약간 그런 공포를 갖고 계시는데, 미끄러질 것 같은 거지 실제로 미끄러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조금 미끄러졌다가 하더라도 진짜 1cm, 2cm 밖에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지고 바로 타이어가 그립을 잡습니다. 그거는 되게 과학의 승리인데, 그리고 서스펜션과 엔진을 예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열을 시켜줘야 될 부분은 바로 타이어예요. 가끔 보면은 타이어 예열 시킨다고 어디 뭐 코너 타기 전에 스포츠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어의 옆면을 노면에 닿게 해가지고 예열을 시킨다고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그시 가속을 할 때 타이어가 노면에 많이 눌릴 때, 그때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때 더 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이어가 전체적으로 열을 받게 되니까 엔진 예열, 서스펜션 예열, 그리고 타이어 예열, 그 정도. 미끄러운 노면 주의해야 할 곳, 차선, 횡단보도, 그리고 맨홀, 그런 것들은 마찰력이 낮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급가속을 하거나 뭐 급제동을 했을 때 그림력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나갈 때 무조건 미끄러지느냐, 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미끄러질 것 같은 거지 사실 잘 안 미끄러져요. 맨홀을 밟았는데 그 위에서 일부러 토트를 확 열어가지고 가속을 해준다, 그러면 조금 미끄러지겠죠. 근데 그냥 지나갈 때는 별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박사님들이 다 연구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어느 정도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걸어 다닐 때 빨리빨리 안 뛰어다니잖아요.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다니잖아요. 그냥 조심조심 다니면 돼요. 자, 그리고 아직 눈이 안 왔는데 내가 만약에 너무 바이크가 타고 싶어서 바이크를 타고 장거리를 나갔는데 눈이 내려. 근데 아직 가려면 1시간은 더 가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 눈을 맞으면서 그냥 간다. 눈을 맞으면서 그냥 간다가 맞습니다. 왜냐면 눈이 바로 내리면서는 쌓여요. 위에 쌓이죠. 이렇게 층이 생겨요. 이 부분이 눌렸을 때 그립은 나와요. 하지만 눈이 다 굳고 조금씩 가라앉고 녹고 다른 차들이 밟고 하게 되면 다 젖어 있죠. 다 젖으면 이곳은 빙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갔는데 눈이 막 온다, 아직 내가 1시간 더 가야 된다, 그러면 눈을 맞더라도 빨리 가야 돼요.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눈이 올 때 또 얘기하지만 급가속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거나 하면 안 돼요. 최대한 부드럽게. 만약에 미끄러운 곳에서 눈이 좀 내렸어요. 일단 놓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헛도는 것 같아, 미끄러지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떡하지? 1단이 가장 토크가 센 기어 단수잖아요. 1단을 출발하지 마시고 2단 혹은 3단까지도 출발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위생용 비닐 장갑을 사세요.
일회용 비닐 장갑, 뭐 음식할 때 쓰는 거, 그거를 끼고 장갑을 끼는 거죠. 바람을 맞고 내 체온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체온이 굉장히 잘 유지가 돼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너무 시렵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2장을 사세요. 양말 위에 비닐봉지를 끼고 부츠를 신으면 되죠. 그러면은 정말 따뜻해요. 근데 단점은 몸에서 발생하는 땀을 배출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하면 더 추워지죠. 땀이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닐을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자주 씌워줘야 됩니다. 고어텍스가 바람을 잘 막고 뭐 비를 막고 물을 막고 그게 그 성능이 높아가지고 따뜻하고 좋은 의류가 아니에요. 투습성, 안에 있는 이 습기를 밖으로 잘 빼내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인 거죠. 그리고 그럼 몸통은 어떻게 할 거냐? 몸통은 신문지나 박스. 정말 추우면 배가 너무 차갑고 여기가 너무 차가워 그러면 박스나 신문 같은 거 주워서 안에 끼세요. 굉장히 따뜻해요. 자, 이제 주행을 한다. 주행을 하는데 코너가 나왔어. 와인딩이 있어. 최대한 살살 지나가야죠. 최대한 살살 지나가는데 이런 미끄러운 노면에서 그립력을 확보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코너가 나왔다. 만약에 좌코너다. 바이크를 좌측으로 기울이는 대신에 바이크는 조금만 기울이고 내 몸만 더 빼는 거예요. 린 인과는 조금 다른 거죠. 바이크를 기울이고 바이크보다 내 몸이 더 많이 기울어지는 거, 그게 린 인이죠. 린 인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바이크는 최대로 똑바로 세워놔요. 세우는 상태로 몸만 빠지는 거예요. 바이크는 가만히 있고 내 몸만 빠져. 근데 이렇게 해도 코너를 돌 수 있어요. 왜냐면 빼면서 미세하게 핸들이 돌아가거든요. 바이크를 최대한 기울이지 마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코너를 도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 바이크를 안 기울이면 돼요. 아니, 바이크를 안 기울이면 어떻게 코너를 도냐? 바이크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이크가 기울어지면 미세하게 핸들이 돌아가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바이크를 세운 상태에서 내 몸이 가게 되면, 몸만 많이 이렇게 가게 되면 핸들이 미세하게 꺾여요. 이걸로 방향을 전환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그거 움직인다고 그렇게 막 많이 뭐 변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쉽고 안정적이에요. 물론 짧고 연속적인 코너에서는 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쓸 때는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회전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바이크는 거의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핸들이 미묘하게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바이크를 기울이지 않고 최대한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코너를 도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쟤는 왜 오토바이 똑바로 세워놓고 몸만 저렇게 빼? 쟤 무슨 무릎을 땅에 대고 싶어서 환장했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기울이는데 더 이상 못 기울이는데 몸만 억지로 빼는 것과 바이크를 똑바로 세우면서 코너를 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죠. 자, 그리고 전자장비가 있으면 다 써먹으면 좋죠. 자, 여기에는 이런 레인 모드도 있고 열선도 있고, 열선 별로 안 켜도 안 켰는데 열선도 이렇게 3단계 열선도 켜고, 너클가드가 바람도 직격으로 오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이 페어링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올리고 하면 이러면 어느 정도는 잘 달릴 수 있죠. 그래서 스쿠터 뿐만 아니라 이런 듀얼 퍼포스가 추운 날씨에도 가장 쉽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페인트 칠해진 부분, 이런 데서 브레이크 잡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앞브레이크요. 차라리 뒷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그냥 끌려올 뿐이니까. 근데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미끄러울 때는 이런 페인트 구간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골목길 같은 데에서는 뒷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건데, 적은 부피로 체온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 바로 키드니 벨트. 그냥 쉽게 말해서 복대 같은 건데, 이거를 그냥 옷 안쪽에 차는 거예요. 이렇게 차면 배랑 등이랑 신장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체온이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뭐 여름철이나 추울 때 저는 거의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춥다, 추울 때 이거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뭐 보호대가 들어와 있는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런 얇고 제일 기본적인 모델이 보온용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두꺼운 이너 내복을 하나 더 입는 것보다, 안에 뭘 하나 더 껴입는 것보다 이거 한 장이 더 체온을 잘 올려 주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